2011년 명의에 첫 출연한 한설희 교수. 국내 치매 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11년이 지난 지금 알츠하이머병 치료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최초 환자가 1907년도에 발표가 됐으니까 벌써 이제 100년이 넘어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100% 원인 규명이 안 돼서, 물론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런 특히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70-80% 정도는 원인 규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갭이 한 20-30%가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요. 기억을 잃는 알츠하이머병은 독일의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1907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기억장애가 있던 51세 환자를 부검해 그녀의 뇌에 비정상적인 신경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1980년대 들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과 타우 단백질이 변성돼 뇌세포가 서서히 사멸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의 뚜렷한 원인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치매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불치의 병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명의가 방송된 지난 15년 동안 치매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2050년 치매 인구는 약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치매가 증가하는 속도가 고령화 속도에 비해 한 2.4배 정도 빠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고령 사회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치매 환자도 그렇게 빨리 늘어날까봐 사실은 굉장히 큰 걱정이죠.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치매 때문에 생기는 사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치매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취재했던 환자입니다. 당시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 기억나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드세요. 쿠키를 이렇게 조그마한 쿠키를 사가지고 이렇게 탁 주시면서 매우 고상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장애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약보험이나 이런 게 좀 계속 약간 딜레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약 주면 뭐 한 달 반 만에 온다든지 뭐 2달 만에 온다든지 그렇게. 그런데 환자를 처음 만난 2013년엔 대화도 가능했었습니다. 좋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소율아 누군지 알지? 선생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진 환자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처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점수가 낮아졌고 결국 모든 인지 기능이 사라지는 말기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개 학습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기억 장애에 이어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나타나고, 두정엽이 망가지면 공간과 방향 감각이 사라집니다. 또 전두엽이 차례로 손상되면 성격 변화와 여러 가지 행동 장애를 불러오는데, 알츠하이머가 심각해지면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해 욕창과 감염,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한 뇌세포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알츠하이머병.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데요. 실제로 60대 이상 노인들은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15년간 명의에 출연한 치매 전문가들은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에 주목해왔습니다. (2007년) 초기의 치매학회
국내외 치매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은 환자가 있었다. 48세의 이 여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 계산해 보세요. 100에서 7 빼면 20집 And this? 저건 이름이 뭐예요? 넥타이. 똑같이 밑에 한번 지난 2007년 명의에서 방송됐던 40대 여성 환자는 심각한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팔 계속 들고 눈 감으세요. 당시 그녀에게 찾아온 치매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primarily a degenerative process, rather than a vascular process. Really. I don't think it's secondary to cortical degeneration. 당시 의료진들은 원인에 대한 의견만 분분할 뿐 정확한 진단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진단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진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간다고 모르겠는데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더구나 환자가 젊잖아. 40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원인 질환이라도 밝혀서 안 나빠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원인이 존재하는 치매지만 과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은 신경인지기능검사에 의존해 왔는데요. 국내 치매 치료의 권위자인 나덕열 교수는 한국형 치매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마땅한 진단법이 없던 시기, 치매 치료의 길잡이가 돼줬는데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치매 클리닉에서 표준 검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으로는 화를 좀 많이 내고 자포자기하는 얘기를 좀 하신대요. 2007년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만을 보며 신경과 전문의와 신경심리 전문가, 언어치료사, 연구간호사 등이 모여 치매를 진단했는데요. 그러나 치매의 정확한 원인과 유형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치매 진단법은 그럼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핵의학 영상의 발전으로 치매 진단은 놀라운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2017년부터 아밀로이드 PET 검사가 도입돼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다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밀로이드 PET 검사는 정맥으로 양성자 반응 물질인 약물을 주사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약물 투여 1시간이 지나면 뇌를 비롯해 온몸으로 약물이 퍼지게 되는데 이때 알츠하이머병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약물이 선택적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PET 스캐너를 이용해 촬영